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ngs over the next 3 weeks that I think will be amazing for our country, amazing for our jobs, and will bring us to a new level of prosperity. The U.S. is set to lose $12.5 billion because of it. Traveler spending here is already down 22.5%. That's from last year. 지구상 최대 강국의 관문인 공항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 공항들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으로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일부 노선에서는 감소율이 80%에 달한다. 이 수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례 없는 붕괴를 보여준다.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에 따르면 올해 손실액은 이미 125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숨어 있다. 축의 이동, 글로벌 지도의 변화. 미국은 더 이상 항공 연결의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들이 비어가는 동안 이전에는 단지 이류 경쟁자로만 여겨졌던 곳들에서 새로운 국제교통의 중심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하, 두바이, 싱가포르, 이스탄불. 예전에는 단지 편의를 위한 경유지였던 허브들이 이제는 국제 항공의 심장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캐나다 도시들도 중요성이 커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국제선 승객 수가 78%나 급감했다. 그 광경은 충격적이다. 보안 검색대에는 줄이 사라졌고 출입국 심사대는 텅 비어 있다. 한때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터미널은 이제 버려진 듯한 느낌을 준다. 영향은 더 멀리까지 미친다. 뉴욕의 세계적 위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던 항공사들이 후퇴하고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운항편을 거의 60%나 줄였다. 영국 항공은 런던행 역사적인 노선을 폐지했다. 페덱스와 DHL 같은 거대 화물 운송사들조차 운영을 다른 글로벌 허브로 옮겼다. 국가의 반대편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항상 세계의 화려함, 영화, 기술의 이미지를 팔아온 도시의 터미널들이 급락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국제선 교통량이 71% 감소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도시가 가장 강했던 분야인 아시아와의 연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싱가포르 항공은 운항편을 40% 줄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노선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직접 도착하던 승객들은 이제 밴쿠버, 도쿄 또는 서울로 우회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관광객뿐만이 아닙니다. 화물 회사들도 효율성과 안전을 찾아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다른 허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도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감소는 방문객 감소로 이어집니다. 방문객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비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질문은 공중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던 국가가 어떻게 그 쇼윈도를 꺼지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환영받는 터미널로 칭송받던 포틀랜드 공항은 현재 거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도착편은 73%나 급감했습니다. 루프트한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SAS 같은 항공사들은 포틀랜드를 노선에서 제외하고 이웃한 캐나다 밴쿠버에서 운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사라졌다. 미국 외 지역 승객 문의는 81% 감소했다. 즉각적인 결과는 고립이다. 혁신의 모델로 홍보되던 공항은 이제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 뉴요크에서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뉴욕의 혼잡한 터미널에 대한 빠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홍보되던 이 공항은 이제 좌절의 미로로 묘사됩니다. 2022년 이후 국제선 여객 흐름은 68% 급감했다. 승객들은 2시간 이상 이어지는 보안 검색대 줄과 진정한 관료주의 마라톤으로 변한 입국 심사 절차를 견뎌야 한다.
수십 년간 뉴워크에 운영 거점을 둔 항공사들이 터미널을 떠나고 있다. 에미레이트는 운항 규모를 50% 축소했다. 버진 애틀랜틱과 스위스는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항공기를 글로벌 신뢰도가 더 높은 공항으로 재배치했다. 세계적 엘리트 항공사들이 철수하면 일반 승객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뉴워크가 혼란에 빠지는 동안 위기는 남쪽으로 확산되어 대륙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항 중 하나인 마이애미를 강타했다. 수십 년간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자연스러운 가교 역할을 해온 이 도시는 전례 없는 붕괴를 맞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서 오는 국제선 도착객이 64%나 감소했다. 관광, 비즈니스, 문화 교류를 지탱하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 원인은 항공 운송을 넘어선다. 비자 발급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면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 전략적 연결을 유지하던 항공사들은 강력한 감축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라탐, 레이탐은 마이애미행 항공편의 3분의 1을 감축했다. 아비앙카는 노선 전체를 취소하고 승객들을 보고타, 상파울루, 심지어 마드리드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도시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만실 상태로 운영되던 호텔들이 이제 40%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하버와 어벤처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독점성의 대명사였으나 이제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이 영향은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에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전환점이 있다. 미국의 수도라는 타이틀을 자랑하던 마이애미가 이제 다른 도시들에게 그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칸쿤, 푼타카나 카르타헤나 같은 도시들이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플로리다로 유입되던 관광객 흐름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먼 위협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명확한 수치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대륙의 기준점이 이웃들조차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기의 이야기는 초점이 북동부, 더 정확히 보스턴으로 이동할 때 더욱 암울한 색조를 띱니다. 글로벌 학술 문화 중심지로서 정체성을 구축한 이 도시가 타격을 받고 있다. 로건 공항은 영국, 독일, 캐나다에서 오는 국제선 교통량이 59% 감소했다. 하버드와 MIT 같은 대학들이 명성과 혁신의 동력인 이 지역에서 외국인 방문객 감소는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생 비자 발급 지연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학문적 경력을 쌓고자 꿈꾸던 학생들은 이제 캐나다, 영국 또는 유럽 대륙 국가들로 계획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명의 학생은 등록금 수입 감소뿐 아니라 연구실의 아이디어 감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프로젝트 감소, 교실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항공사들은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에어링거스는 더블린 노선의 40%를 감축하며 아일랜드와 미국 사이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파리 노선을 완전히 폐지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견뎌낸 문화적 학문적 가교를 끊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승객이 오지 않으면 항공사들은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캠브리지와 백베이의 거리도 이 변화를 반영합니다. 호텔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방문객에 의존하던 레스토랑, 서점, 공연장은 전례 없는 매출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디어와 문화적 다양성의 쇼케이스였던 이곳이 점점 더 폐쇄적이고 세계와 덜 연결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이 위기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미국 공항들이 텅 비어가는 동안 글로벌 경쟁사들은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을 당연한 여행지로 여겼던 여행객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더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진정한 규모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다. 가족, 근로자, 학생,
소규모 사업자. 모두 멀게만 느껴졌던 붕괴의 여파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있다. 뉴욕 교외에서 22년째 택시 기사로 일하는 한 남성이 체념한 어조로 말한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승객만 태워도 하루에 4-5번은 운행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할 때가 있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예외가 아니다. 앱 기반 운전자, 셔틀 서비스 업체, 독립 여행 가이드 등 모두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되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영향은 단순히 운행 횟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냉장고가 더 텅 비고 청구서가 쌓이며 계획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이 텅 비었다면 호텔들도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호텔 매니저는 간단히 이렇게 요약한다. 로비가 텅 비었어요. 객실 절반이 문을 닫았죠. 남은 직원들은 다음 해고가 언제 올지 모른 채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보스턴, 시애틀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해고된 프런트 데스크 직원, 해고된 하우스키퍼, 더 낮은 임금의 임시직으로 옮겨진 요리사들. 미국식 환대의 빛나는 모습은 속도를 잃었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관광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던 서점들의 매출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어학 강사들은 텅 빈 교실을 호소한다. 방문객들이 가져온 문화적 다양성으로 운영되던 전통 음식점들은 이제 빈 테이블과 축소된 메뉴판과 마주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목소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문화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마이애미에서는 10년간 라틴 아메리카 관광객 가이드로 일해온 한 여성이 하루를 채우던 대화가 그리워진다고 고백한다. 저는 많은 이들이 미국과 처음 접촉하는 창구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꿈과 이야기, 기대를 털어놓았죠. 지금은 관광객이 없어 일주일이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방문객의 부재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공백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들 공동체의 일상에 속했던 인간적 교류의 상실이다. 북서부 포틀랜드에서는 국제 여행객들에게 수공 예품, 전통 음식, 기념품을 팔던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이 거의 모든 고객을 잃었다. 한때 고객으로 북적였던 시장 노점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수입은 줄고 창의력은 좌절되며 희망은 사라진다. 그리고 질문은 이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항공사들은 노선을 재배치하고 대형 호텔 그룹들은 다른 대륙으로 투자를 다각화하지만 공항의 일상적인 움직임에 의존하던 노동자에게는 빠른 대안이 없다. 운전사는 하룻밤 사이에 도시를 옮길 수 없다. 객실 승무원은 훈련 없이는 재창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카페 주인은 사업을 두바이, 밴쿠버, 싱가포르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백만 사람에게 글로벌 위기는 빈 냉장고, 쌓인 빚, 미뤄진 꿈으로 이어집니다. 여전히 여행하는 이들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전합니다. 지연, 더 긴 환승 시간, 더 높은 요금. 과거에는 상파울루에서 뉴욕으로,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이 직항으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이는 대체 허브를 통한 환승의 연속입니다. 여행 시간은 늘어나고 피로는 가중되며 비즈니스나 레저의 자연스러운 목적지로서 미국의 이미지는 새로운 여정마다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문화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는 현지 관객 감소뿐만 아니라 티켓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해외 방문객의 부재로 인해 더 텅 빈 극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박물관, 로스앤젤레스의 갤러리, 마이애미의 공연장 모두 통계 이상의 관객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소수만이 인정하려 했던 취약점을 드러낸다. 지역 경제가 국제적 유동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미국은 자동적인 목적지, 필수 경유지, 열린 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축 속에서 도시들은 자신들의 힘의 일부를 단 몇 달 만에 무너진 기둥 위에 세웠다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의문이 불가피해지는 순간이 있다. 세계 강대국에게 그 문이 더 이상 선호되는 목적지가 아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으로 제국들은 전투나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상업적 문화적 경로와 국제적 신뢰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도 사라졌다.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미국 공항들의 텅 빈 모습은 단발성 사건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가 더 이상 단일 중력 중심에 의존하지 않는 더 넓은 맥락을 구성한다. 여러 중심지들이 우위를 다투며 명성, 투자, 흐름을 쟁취하고 있다. 예전에는 뉴욕에서 경유하던 승객이 이제는 도하에 내린다. 보스턴을 꿈꾸던 학생은 토론토를 선택한다. 마이애미에서 계약을 체결하던 기업인은 상파울루나 마드리드를 찾는다. 이러한 개별적 선택이 글로벌 규모로 반복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게임의 판도를 재편하는 리더십의 공간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고 전투적인 수사를 채택함으로써 생산 체인을 흔들고 국제적 긴장을 확대했습니다. 시진핑은 인내심 있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무역과 이동 흐름의 주역으로 부상시켰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 다 21세기의 경로를 재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 궤적이 집단적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글로벌 무대를 뒤흔든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개별적인 명령, 동맹, 발언이 어떻게 전체 경제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도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텅 빈 터미널의 모습은 끝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미래는 점진적인 주도권 회복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새로운 중심지로의 완전한 대체를 가져올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구가 더 이상 미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구는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알림을 켜고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여는 이 논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